UMCTV 전용기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LA 뉴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개막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24일 공화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컨벤션 센터에서 나흘 일정의 화상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롤콜 투표에서 대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조 월시 전 하원 의원이 도전자로 나섰지만 경선 초반부터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를 올리며 경선 시작 한 달여 만인 3월 중순에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또 공화당은 이날 대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통상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서는 관례를 깨고 나흘 내내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후보직 공식 수락 연설은 마지막 날 백악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당초 2,5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폭 축소돼 50개 주와 미국령 등에서 각각 6명씩 총 336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자녀 등 가족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유력 인사들이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전당대회 첫날엔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을 비롯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이 연단에 섭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최근 실시된 9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2.2%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49.8%에 7.6%포인트 차이로 뒤져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은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맞섰을 때의 지지율보다 15%가 높은 지지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를 23일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이날 코로나 입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혈장 치료에 대해 응급 사용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FDA 발표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혈장 치료는 코로나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잠재적인 위험이 있지만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DA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서 7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에게 혈장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알렉스 아자르 FDA 건강복지부 장관은 혈장 치료에 대한 긴급 승인은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혈장 치료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혈장 치료는 에볼라, 메르스 등을 비롯해 감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중 완치한 사람의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에는 다량의 항체가 들어있는데 혈장 치료는 이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입원 후 사흘 안에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장은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FDA는 치료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약하다는 당국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 이제까지 결정을 미뤄왔다고 합니다. 스테파난 FDA 연구원은 혈장 치료를 시행하는 동시에 FDA는 임상시험을 진행해 안전성과 그 효과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제약회사가 백신과 치료제를 시험할 환자를 확보하는 것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선일인 11월 3일 이후로 이에 대한 답을 늦추길 바라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내 각 병원 및 약국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종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사가 백신 가격은 거의 모든 의료업소에서 세금 없이 $19.99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달리 미국의 독감 백신은 웬만한 건강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했습니다. 통상 10월에서 11월에 맞는 독감 백신이 미국의 8월부터 시장에 풀린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가을과 겨울 독감인 인플루엔자 유행철이 다가오면서 트윈데믹 공포가 덮친 것입니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는 막을 길이 없지만 독감은 백신이 있으니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트윈데믹 공포는 정확히 말해 코로나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 시스템에 독감 창궐이란 이중 악재가 덮치면 의료 붕괴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독감도 미국에서 매년 2만에서 6만 명을 사망케 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또 코로나와 독감 둘 다 비말로 전염되는 중증 호흡기 질환이고 고열두통기침 등 증상이 비슷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릴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베일러 의대의 플로 허누즈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코로나에 걸려 폐에 큰 손상을 입은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12일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하면 병원 시스템이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가 겪어본 최악의 가을이 될 수 있다고 트윈데믹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 호주에선 지난 6월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 트윈데믹을 피하려 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 확대했고 예년 2만여 건이던 독감 감염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뚝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과 의료진이 코로나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확진자 566만 명에 17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한 미국의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년 45% 정도였던 백신 접종률을 올해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제약사들은 예년보다 독감 백신 생산량을 15% 늘렸습니다. 당국은 저소득층 보급용 백신을 평소 50만 접종분에서 올해 930만 접종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당국은 TV, 라디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과 가족을 위해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최대 공립대학인 캘리포니아대는 9월 개학을 앞두고 직원과 학생 50만여 명의 독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매사추세츠주도 6개월 이상 모든 영아와 어린이 대학생 등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체온을재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나 백신 이상 반응 경험 등을 묻는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뒤 접종을 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 등의 호흡기 노출이 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는 최근 SCI급 저널에 라멜라 구조의 형성이 여마디데 실디메틸암모늄 DDAC으로 인한 독성 반응 개시인자일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DDAC는 살균제 성분 중 하나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확산 차단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미국 환경청에 등록된 사가 알모늄 계열 살균 소독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목재 건축용품 물탱크 등 산업용 물품, 가습기 세탁기 등과 같은 주거용 제품에 방부제, 소독제, 항생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DDAC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에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물질이기도 한데 관련한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물질을 연구해오다 이번에 인간기관지 상피세포와 실험용 쥐를 사용해 DDAC의 폐질환 유도 가능성과 그 독성 기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DDAC는 4μml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을 급격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 손상과 함께 세포 자살과 세포막 손상을 유도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 DDAC 500μg을 1회 직접 투여한 쥐는 투여 후 14일까지 정상적으로 생존했지만 2회 투여한 쥐는 안성 섬유성 폐병변이 현저하게 관찰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섬유성 폐병변은 흔히 폐가 굳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살균 소독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고려할 때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을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라며 매우 조심스럽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각종 소독 살균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살균 소독제는 공기 중에 뿌리지 말아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며 반드시 환기되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자주 물로 손과 입, 코 주변을 닦고 물로 닦을 수 없는 시기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절대 입이나 코, 눈등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살균 소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PDEO 억제제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룬드대학 의대 임상약학 연구팀이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남성 12,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중 11,300명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한 일이 없었고 약 1,100명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4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7.5%인데 비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한 그룹은 10%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PDEO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면역 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항암 화학요법의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을 이끈 황우칭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PDEO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PDEOA 유전자의 발현과 생쥐의 종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 연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대장암 환자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권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앤드루 찬 박사는 PDEO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는 생물학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